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서프라임 모게이지 사태와 현 코로나 사태에 대해 비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유익한 내용이니 꼭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에서 2021년 미국 부동산 전망에 대해 함께 공유를 해보았는데요. 2021년 미국 부동산 전망을 정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맞물려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바로 서프라임 모게이지 사태와 현 코로나 사태를 비교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2021년 미국 부동산 전망을 얘기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4가지 부분에서 서프라임 모게이지 사태와 현 코로나 사태의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두 사태의 시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프라임 사태는요,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모기지 부실의 연장으로 일어난 장기간의 경제 침체였던 거고, 현 코로나 사태는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모게이지 이자 부분에서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2000년도 초반 경제를 살리려는 정부 차원의 대처로 이자를 낮추어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바이어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부동산 마켓으로 많이 나오면서 집값이 오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집값 상승 가율로 인해서 2005년에 다시 이자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대략 5.5에서 6.875% 정도까지 올랐고, 서프라임 융자는 7에서 8%까지도 있었던 겁니다. 30년 고정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하루하루 계속 상승을 하니 서프라임 융자 은행에서는 신용 등급이 낮은 바이어들에게 무작위로 융자를 해주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이른바 닌자 론이라고 해서 No Income, No Job, No Asset 론 등이 나오면서 신용 등급이 안 좋은 바이어들에게 100%, 120% 융자도 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니까 서프라임 융자 은행에서는 100%, 120% 융자를 해주어도 빠른 액거리 상승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득을 본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2007년도에 이르러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부실 채권들이 많이 생기면서 마침내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로 인해서 실업자 수가 엄청나게 급증하게 되었고, 장기간 불황에 들어가는 경기 침체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높은 이자의 서프라임 융자를 받았던 바이어들은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집을 팔기는 힘들어지고, 서프라임 사태로 융자가 까다로워지니까 재융자도 받을 수가 없었고, 이른바 빌린 융자 금액보다 집 가격이 낮으니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현 코로나 사태와 비교해보면 2020년 초반에 모기지 이자가 낮은 상태에서 대략 3.5에서 3.875% 정도였고요. 30년 고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시작되었죠. 융자 가이드라인은 2008년 서프라임 사태 이후로 쭉 지속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사태 발표 후에 정부 차원의 능동적 대처로 기준금리를 0%로 낮추고, 마침내 모기지 금리는 30년 고정 2.75에서 3% 정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부 차원의 능동적 대처 방안이 좀 다릅니다.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에서는요, 정부가 양적 완화를 하는데 4개월 정도가 걸렸으며, 이번 코로나 사태는 코로나 발표 후 대략 4주 정도가 걸리는 정도의 신속한 대처 방안이 나왔고요.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서프라임 사태 때는
주로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양적 완화를 했다면 코로나 사태 때는 서프라임 사태보다 금액적인 부분도 많았고 기업과 각 개인의 가계 부양까지 책임져주는 파격적인 부양책이었습니다. 서프라임 사태 때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살리려는 노력이 많은 편이었고 서민 경제는 정말 힘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면 현 코로나 사태는요, PPP론, SBL론, 실업수당, 개인에게 지급되는 1,200달러의 부양책 등 정말 다양하게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까지도 이러한 부양책이 빨리 스며들게 한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실물 경제를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소비를 하여 경제를 돌아가게끔 하게 하는 정책이고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부양책을 아주 신속하게 마켓이 반응할 때까지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부양책은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 악몽을 재현할 수 없음을 알고 대처한 피할 수 없는 부양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소비를 하는 패턴으로 서프라임 사태와는 달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소비가 급증을 했고요. 오프라인의 불황을 온라인 시스템과 딜리버리 업계에서의 호황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서프라임 사태는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에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2000년 초반부터 저금리로 인해서 바이어들이 마켓에 많이 머무르면서 집들을 사려고 했고, 그로 인해 빌더들도 많은 집들을 지어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2006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시작하여 2007년부터는 바이어에 비해 공급이 과잉으로 인했고 집값이 내려가는 변곡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반면 현 코로나 사태는요, 2020년 하반기부터는 급격하게 공급량이 부족했고 낮은 모기지 이자와 양적 완화 그리고 원격 근무 등으로 집이 절실히 필요한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주택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어서 엄청난 공급 부족 현상으로 2020년 부동산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2020년 집값은 급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실업률인데요. 서프라임 사태, 즉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진 2008년 8월 9월의 실업률의 통계 자료를 US Bureau of Labor의 조지아주 기준으로 보았을 때 6.3%였고요. 현 코로나 사태 전인 2020년 2월의 실업률은 3.1%로 완전 고용의 수치였습니다. 정말 2020년 3월 코로나 발표 전에 미국의 모든 경제 지표는 좋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언급하자면요, 부동산 마켓은 어떤 영향이 왔을 때 빨리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리만 브라더스의 붕괴로 인한 서프라임 사태 발생 이후로 2009년 이후로 2011년 하반기까지 실업률이 10%가 넘었으며 2012년부터 서서히 9% 이하로 실업률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의 기간에 모기지를 갚지 못하고 포기한 집들이 지속적으로 마켓에 나오면서 집값은 유례 없이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기 시작했고 2012년 하반기 때에 최하점을 찍고 다시 서서히 반등 곡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부 차원에서는요, 오너 아큐펀시 홈에 한해서 모기지 유예 등의 각종 부양책이 나왔었는데요. Forbearance, Repayment Program, Short Sale, 그리고 각종의 론 모디피케이션 등으로 한 가정의 집 한 채 정도는 지킬 수 있도록 한 경우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다들 우려하시는 점이 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도적이든 아니든 모기지 유예를 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포클로저로 갈 경우 매물이 대량 마켓에 나오게 되면 집값이 서프라임 사태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 경우는 실물 경제를 좌우하는 실업률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2020년 10월 기준 조지아주 실업률은 4.5%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서프라임 사태 이후로 집을 사신 집주인들은 엄격한 융자 가이드라인으로 다운을 거의 20% 이상 하시고 집을 사신 경우가 많고, 그 이후로 집값이 지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액거리 역시 많은 경우라 서프라임 때의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FHL론으로 3.5에서 5% 다운하고 집을 산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들일 경우라도 까다로운 융자 심사로 융자를 받았고, 집값 또한 2020년에 많이 오른 터라 잠만 있을 경우는 쉽게 포클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서프라임 때의 악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정부에서도 현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인 포비어런스가 끝난다 해도 다른 차원의 론 모디피케이션이나 리페이먼트와 같은 정부 차원의 구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에는 모든 국민들이 다 백신을 맞게 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재개되겠죠. 현재 낮은 모기지 이자율은 백신이 나오고 마켓이 원상태로 복귀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앞으로 2-3년간은 유지된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이자율, 정부 차원의 대처, 공급과 수요의 법칙, 실업률 등으로 서프라임 사태와 현 코로나 사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팩트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현 코로나 사태는 서프라임 사태와는 다른 점이 많으며, 앞으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2021년에는 집값이 내려가지 않고 2020년보다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발표 후 여러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느꼈었던 것은 서프라임의 악몽을 떠올리면서 그때와 같은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모두들 백신이 나오면 그때 가면 안심하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후 현 코로나 사태에서 생각보다는 좋은 마켓 상황과 집값 상승을 경험하시고, 백신이 나왔는데도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서프라임의 두려움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위한 김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